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침대와 작은 테이블에 감사하면서 한 칼럼니스트의 글 제목입니다. 트럼프 당선자는 언론을 제치고 유튜브로 땡스기빙 데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자가 2명의 여자와 1명의 흑인을 장관으로 낙점함으로써 다양성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3명의 지명된 분야에 경험이 전혀 없는 인물을 낙점하자 트럼프 당선자는 아니면 말고식의 지명을 한다고 뉴욕타임즈가 사설에서 비난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졌지만 이겼을 수 있다는 컴퓨터 사이언스들의 주장이 나온 뒤 녹색당 대선 후보가 재검표를 시도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8년 하원 의장이 돼야만 민주당은 다시 설 수 있다는 주장이 들립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하루 쇼핑에 기대하는 미국의 소매업자들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자는 금도금을한 할러데이 모자를 팔고 있습니다. $149로 값은 그레이시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패션 업계가 정치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네. 터키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죠? 터키도 요즘은 너무 여러 종류가 있어서 올게닉이 있고 항생제를 전혀 주사하지 않은 터키, 또 냉동 터키는 유난히 싸죠. 요즘에 프레쉬한 그런 터키도 있고, 가장 비싼 터키는 헤리티지 터키죠. 보통 이제 터키들도 장 속에 닭처럼 빼곡하게 이제 집어넣어 놓고 대량 생산을 하는 게 대부분인데,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요. 그래서 코를 이렇게 콧부리를 자른다고 하죠. 왜냐하면 너무 면적이 좁은데 터키의 코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게 이제 대량 생산의 터키고, 헤리티지 터키는 공간도 넓게 하고, 말하자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는 그런 소처럼 키워서 가장 비싸기도 한데, 올해 어떠셨어요? 이미 터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다 사서 벌써 아침 9시가 됐으니까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지 않으실까요? 이 크랜베리 특별한 소스도 나름대로 만드시고 할 것 같은데, 어느 해보다도 올해 터키가 굉장히 쌌다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지만 항상 모든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서 수요가 많은데 터키가 좀 모자라면은 값이 비싸지는 것인데, 올해는 반대인 것이죠. 제가 이제 모닝뉴스 2명의 앵커들에게 물어봤더니 답변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족들이 있고 또 이제 자녀분들이 멀리서 집으로 오거나 아니면 또 자녀의 친구가 집과 떨어진 곳에서 살기 때문에 좀 외로운 그런 추수감사절을 지낸다 할 때는 자녀들이 친구까지 집으로 데리고 오기 때문에 터키를 또 만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여러분들은 터키를 사서 드시는지 만들어서 드시는지, 터키 대신 치킨을 드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올해 굉장히 싼 터키 좋은 맛으로 즐겁게 드시기 바랍니다. 메이저리그가요, 야구 티켓 중에서 가장 비싸잖아요. 월드 시리즈 기간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니까, 그런 것처럼 항공기 티켓도 멀리 사는 자녀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즌, 크리스마스 같은 때 비싼데 얼마나 다행이에요. 아주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때에 터키 값이 싸다는 게요. 모든 것을 이제 감사하자 하는 그런 추수감사절인데, 또 감사의 기본은 뭔가 아주 춥고 몇 년의 겨울을 지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숨지고, 그럼에도 우리는 호박도 먹을 수 있고 콘도 먹을 수 있고 감자도 있고 해서 이제 상을 차려서 먹는 그런 게 이제 기원이 됐다는 땡스기빙 데이에, 오늘 아침에 제가 사진을 하나를 봤는데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분들은 힘들게 일을 하셨을 텐데 일하고 나서 큰 나무 그늘에서 질펀하게 누워 계시는 예전의 농부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면서 요즘 하나 더 감사할 건 있네요. 농업 생산량은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인간이 힘들어서 그야말로 나무 그 그늘에서 완전히 그 넉아웃 되는 이런 정도로 일은 안 해도 되니까 어쨌든 해피 땡스기빙 데이입니다. 오바마 대통령 어제도 역시 그 터키를 사면을 했고 딸들이 이제 지난해에도 안 나오더니 다 커서 올해도 아빠 옆에 같이 없던데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재밌는 얘기도 했고 오히려 그 2016년 그 땡스기빙 데이 때는 대통령의 터키 사면보다 과연 이제 새로 당선된 그 도널드 트럼프가 어떤 얘기를 할까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졌는데 뭐 지금까지 강조했었던 이제 캠페인 기간 중에 우리가 너무 그야말로 처절하게 서로 밀고 싸웠는데 이제는 그 함께 가십시다. 뭐 한마디로 그런 내용의 그 땡스기빙 데이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주류 언론들과 인터뷰 하나도 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유튜브에 그 비디오를 올렸습니다. 지금 소셜미디어나 이런 것을 너무나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이제 도널드 트럼프인데, 제가 왜 말을 더듬었느냐면요. 마치 지금 브레이크 뉴스가 터졌는가 해서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고, 지금 국무장관 후보로 밋 romney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싸워서 졌던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명하려고 트럼프 후보가 마음을 그쪽으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밋 romney는 아니다. 이제 온건 하잖아요, 좀. 그래서 지난번에 대선이 됐을 때도 본인의 온건성 같은 것이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그런 내용이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말을 더듬었고요. 오늘 아침에 월스트리트저널에 보면은 월스트리트저널의 컬럼니스트의 글이 아니라 루이지아나에서 발행되는 마틴 로치, 그곳에서 저희 라디오 서울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안녕하세요. 계속 몇 년 동안에 바람도 불고 홍수도 오고 해서 여러분들 장사하시는데도 좀 춥고 집도 싸늘한 기운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번 주말이라도 좀 따뜻한 마음과 주변 온기로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마틴 로치 애드보케이트의 컬럼니스트의 글을 오늘 실었습니다. 이 컬럼니스트 이름은 데니 헤이트만인데 물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땡스기빙 데이에 대해서 썼거든요. 그런데 그 물건의 맨 앞에 books, 책이 나오고 그 다음에 beds, 침대들이 나오고 and tables, 아주 작은 구석에 아무데나 놓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나옵니다. 제목이 그 자체예요. 그래서 책과 침대 and table에 감사하면서 살면서 우리 생활 속에 들어와 있는 물건에 감사한다는 것, 이게 적절한 것인가? 그런데 감사하게 되더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데니 헤이트먼이라는 컬럼니스트는 몇 년 전부터 이제 날마다 갖고 있는 물건들을 조금씩 없애는, 이 물건이 이제 잡동사니가 될 수도 있고 늘 제대로 활용된다면 아주 귀중한 무엇인가 something이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잡동사니를 많이 끌어안고 살잖아요. 나에게는 그 잡동사니가 다른 사람에게는 진귀한 물건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제 본인은 입지 않는 셔츠, 더 이상 읽지 않는 책, 그리고 그 밖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없애는, 버린다고 표현하기보다는요, 나에게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캠페인을 많이 해왔었기 때문에 또 한 번 땡스기빙 데이를 맞으면서 물건에 감사하는 것 그래도 될까? 그런 것 같다 한다는 컬럼입니다. 루이지아나에는 지난 8월 달에도 큰 홍수가 났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집 안팎이 전부 휑하니 비어있는 그런 집들이 많고, 그야말로 본인의 뜻과는 상관없이 갖고 있던 물건을 다 그냥 잃어버렸어야지만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제 물건이 없다는 것이, 물건이 많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고요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혼란함을 준다고 저희도 요즘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라디오 서울이 일부 짐은 전부 갔고요. 그래서 이 바튼 루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부엌도 방도 모든 곳이 좀 비어 있고, 반대로
거리에서 거리를 이렇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물에 흠뻑 물을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따뜻하게 잘 수 없는, 몸을 맡길 수 없는 매트리스가 길마다 언더그릴처럼 쌓여져 있고, 텔레비전, 암체어, 캐비넷, 카펫, 뭐 코치 같은 것도 역시 그 언덕처럼 쌓여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홍수 피해자들은 그야말로 단순한 그 변치 않는 진실을 또 경험을 하고 있는데, 사람과 달리 물건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다시 살 수 있는 것, 지금 집을 쳐다보면서 한편으로는 한숨을 짓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저 많은 것들을 내가 왜 끓이고 있었지 하는 그런 생각들이요.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그 느낌을 에세이 작가 E.B. White의 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전하면서, 지난 반세기 정도에 굉장히 그 물질에 대해서 많은 그 가치를 두면서 우리가 그 추구했었던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다 끝까지 차오르자 이제는 단순하게 살자, 버리는 작업이 시작되고 있잖아요. 인간이라는 게 사람들끼리도 서로 그 모이고 물건 같은 것도 모아놓는 그런 그 무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중에 무리를 지어놓고 보면은 그게 짐이 되지 기쁨이 되지 않는다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킵하고 뭘 그 놓아버릴까?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선택을 해야지 되는 것인데, 그 같은 선택이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 하는가, 남아있는 물건을 보면은 안다는 얘기를 하면서, 좋은 건강, 나라, 가족, 감사함, 이런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든요,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충분한 것이 아닌가. 책이 있고 잠을 잘 수 있는 침대가 있고 뭐 시리얼이라도 받아 먹을 수 있는 그릇이 있고, 결혼사진, 작은 테이블 위에 놓여진 돋보기, 이런 것만 있으면 얼마나 또 그 작게 있을수록, 적으면 적을수록 그들이 소중한가 하는 것을 안다는 것이요. 감사가 시작되는 자체가 겸손함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튼 로치, 애드보케이트의 칼럼니스트 데니 헤이트만 씨의 글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그 두 명의 여성을 중요한 자리에 지명을 했고, 그리고 벤 칼슨도 아마 곧 공식적으로 지명을 할 모양입니다. 주택부 장관으로요. 그런데 오늘 그 뉴욕타임스 사설 가운데서 아주 그 재밌는 지적이 있는데, 우선 이제 그 두 명의 여성, 한 명은 어제 말씀드린 니키 헤일리,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아주 인기 많은 공화당 그 44살의 인도계의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그쪽에서 이민 오신 분이고요. 그 주지사, 여자 주지사가 UN 대사로 지명이 됐고,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나니까 오늘의 미국 베시 드보스, 돈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와이프도, 이 여성도, 이 지명자도 돈이 많고 가문에 돈이 많은 가문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그 아메이요, 한국 분들도 많이 하시죠. 화장품이라든가 모든 물건들 파는 그 아메이의 전 그 회장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 교육 경험은 없어요. 교육 운동가로서 일은 하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베시 드보스를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제 그 오전에 그 미셸 리가 뭐 할 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아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미셸리가 그런 얘기 나온 거 보도하고 나서 한두 시간 있다가 바로 교육부 장관 그 지명이 있더군요. 미셸리도 그때 이미 알지 않았을까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벤 칼슨이 그 시암쌍둥이 분리수술에 성공한 의사가 주택부 장관에 이제 곧 공식적으로 지명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명은
인도계 여성, 두 번째는 물론 백인이지만 여성, 그리고 벤 칼슨은 흑인이잖아요. 해서 지금까지는 백악관의 비서실장, 또 백악관의 뭐 수석 그 전략가라든가, 또 뭐 국가안보 국무장관이라든 국방장관이 아니고 누구죠? 법무장관이요. 제프 세션스 상원의원, 그런 사람들은 다 백인인데 백인 나이든 남자에서 이제 좀 다양성으로 바뀌었다 하는 지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경험이 없는 것도 no problem 제목을 이렇게 붙였거든요. 오랜 동안 그 you fired를 텔레비전에서 외치던 트럼프 당선자가 you hired를 지금 자신의 그 빌딩에서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을 하이어하고 있는데, 뭐 앞서 말씀드린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의 지명된 그 부서라든가 이 인물을 보면은 트럼프 당선자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어떠한 그 이념 패턴으로 이런 사람들을 지명을 할까 하는 것을 찾아보렸던 사람은 실망을 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 교육부 장관에 지명된 그 인물을 보면은 올해 나이가 몇 살이든가요? 50몇 살인 것 같던데요. 58살입니다. 네, 베시 그 디보스 지명자를 보면은 지금 그 어린이를 위한 미국 연맹이라는 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American Federation for Children을 이끌고 있는데, 이 사람이 공립교육을 지지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본인의 자녀들도 뭐 당연히 너무너무 부자이기 때문에 다 이제 그 사립학교 크리스천 스쿨에 다녔고, 학생들에게 돈을 그 좀 부모들에게 지원을 해서 학교를 옮기도록 하는 프라이빗 스쿨로 그런 프로그램을 굉장히 지지를 했고, 공립학교 교육을 더 좋게 해야지 된다 하는 것에는 뭐 그다지가 아니라 이제 반대해 왔었던 그런 인물이거든요. 그러면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사람들이 그 일반 사람들 중간층을 생각할 때는 어떠한 지명이었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니키 헤일리 그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같은 경우도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로서는 인기가 있지만 외교적인 경험이 완전 0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벤 칼슨 주택부 장관의 경우는 집에 대해서는, 홈에 대해서는, 주택에 대해서는 본인이 홈 오너라는 것을 빼고는 주택 소유자라는 것, 그것 하나만 연관이지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no experience가 no problem이라고 트럼프 당선자를 할 수가 있는가, 얘기할 수가 있는가. 물론 그 한 나라의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완전한 그런 그 처방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지역적인 그 균형이라든가 남자, 여자, 성, 인종의 다양성의 균형을 맞춰야지 된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어떠한 일에도 그 사람의 그 경험 같은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비난입니다. 탑 그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지금 그 강성을 놓은 것이고요. 그 마이클 플린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가 마이크 펌페오 CIA 국장의 경우는, 그리고 이제 국방부는 아직 정하지 않았는데, 두 사람이 뭐 강성이라는 것만은 분명하고, 또 하나 이제 그 백악관의 스티브 배넌처럼요, 수석 전략가처럼 브레이트바트라는 인터넷 그 매체의 창업자였었던 이 브레이트바트가 그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이민 그 벽도 세우지 않는다고 하고, 특히 힐러리 클린턴을 뭐 조사를 해서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이제 감옥에 가둔다 이렇게 선거 공약으로 하다가 안 한다고 하니까 어제는 이 브레이트바트가 트럼프를 비난하는 그런 것을 때문에 그 프론트 페이지에 실어놨더군요. 해서 지금 뉴욕타임스로서는 트럼프 당선자의 지금까지의 인선에서는 그 라인스 프리버스 그 공화당 그 전국위원회 의장 몇 년 동안 했었던 그 사람만이 좀 공감대가 있는 선택인 것 같다. 공화당이나 공화당 외부에서나.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일을 하려고 하고 자신 프로모션 같은 것은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리고 지나친 그 강성도 아니기 때문에요. 이제 그 부시 인수팀을 이끌었었던 그 조시 볼튼에게 뉴욕타임스가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트럼프 인수는 이제 공화당이니까 공화당 사람에게 물어본 거죠. 굉장히 그 기묘하고 앞으로 나머지 인선들이 어떻게 될지 더 많이 남았으니까요. 상상하기는 뭐 거의 그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슈도 너무 많이 바꾸기 때문에 오바마 케어, 기후 변화, 뭐 고문에 대해서도 이민에 대해서도 선거 공약 때와는 지금 그 많이 그 달라졌기 때문에 공화당 강성이 주장하면서 공화당 강성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그 표를 받을 만큼의 강하게 얘기했었던 톤들이 지금 다 이제 그 스물스물 무너져 내리기 때문에 뭐지? 그 민주당 대통령을 뽑은 것이야? 뭐 적어도 무소속 대통령이라고는 할 수 있겠네. 이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사람을 뽑을지는 상상하기 힘들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의 경우는 어떠한 그 중요한 그 사람을 뽑는 것에 있어서도 이 사람을 일단 뽑았다가 사람들이 싫다고 반응하면 그래? 뭐 그럼 다른 사람이 있는데 뭐 다른 사람으로 대처하지 뭐 쉽게 이런 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운영한다는 것은 의사결정 같은 것이 있고 분명한 방향에 따라서 해야지 되는데 트럼프 팀은 지금 말씀드린 그런 것이 없고 개인적인 어떤 성향이라든가 느낌으로 뭔가를 구성하고 있는데 그렇게도 팀 구성이 완성될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단단한 완성이라고 보기는 힘들다는 거죠. 예상하기 힘든 대통령 당선자, 굉장히 산만하고 변덕스러운 인수 과정, 인선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할 수 없이 그냥 지켜봐야지만 되는. 그래서 이제 이것이 꼭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지금 미국의 언론들도 정치 전문가들도 분석가들도 트럼프 당선자가 어떻게 국정을 운영할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정말로 그 전혀 그 알 수가 없는. 그래서 과연 이 사람이 그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개인적으로나 나라적으로나 성공할지 아니면 아닐지 어떤 부분 성공하고 어떤 부분은 나락으로 빠져나갈지 이것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교육부 장관 지명자 조금만 더 말씀드리자면요. 베시 디보스 교육적인 부분은 그렇고 본인이 이제 그 깨끗한 그 사업 클린 에너지에 투자하는 그런 이제 그 윈드캐스트 그룹의 회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뭐 너무 그동안 그 공화당에 뭐 돈을 뭐 수백만 달러씩 기부한 그런 부부예요. 그런데 선거 당시에는 트럼프 당선자를 지지하지 않았고 뭐 같은 여성인 칼리 피올이나 휴렛 패커드의 전 그 CEO 그리고 이제 제 플로리다 주지사에게도 기부를 했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마르코 루비오 그 플로리다 그 상원 의원을 지지를 했는데 트럼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입장도 다르고 했는데 지금 트럼프에게 다시 한번 지켜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트럼프 당선자가 마이크 펜스 인디아나 주지사를 그 부통령으로 선택을 하면서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제대로 쓸 줄 아네 하는 것으로 마음을 돌렸는데 지금 이 그 교육부 그 장관 지명자도 마찬가지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 에드가 프린스인데 사업가로서 자동차 부품 업체를 창업을 해서 운영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부잣집 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교육부 장관 지명자의 남동생은 이라크 전쟁 당시에 그 민간인을 살해해서 그 논란을 일으킨 민간 그 사설 보안업체 블랙워터 USA의 창업자고 남편은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건강식품, 가정용품 많은 것을 파는 아메이 집안의 그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 남편이 딕 디보스 자체가 아메이 회장도 지냈고 NBA의 그 올랜도 매직에게 구단주도 지냈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미시건 주지사 선거에 나갔다가 떨어지기도 했고 이 사람들의 그 기반은 지금 미시건인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 지명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너무 그 부자, 공화당 기부자, 도대체 선생님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교육부 장관이 된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제부터 이 뉴스가 나오기는 했습니다.
22일이 그제죠.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자체가 이제 이것을 제일 먼저 보도한 매체는 뉴욕이라는 잡지거든요. 아주 뭐 지식인들이 많이 보는 그 잡지에서 이제 미시건 대학교의 사이언티스트를 포함해서 3명의 컴퓨터 과학자들이 쭉 이번에 그 선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굉장한 그 스윙 스테이트였던 세 군데에서 힐러리 클린턴이 뭐 많게는 현재까지 1.7%에서 적게 0.3%포인트 차이로 이제 그 트럼프에게 졌기 때문에 펜실베니아의 20개, 위스콘신의 10개, 선거인단 표요. 미시건은 뭐 아직도 확정되지 않았고요. 16개. 그렇게 잃어버렸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지 못했다. 이 세 가지가 세 군데서 다 힐러리 클린턴이 이긴다면은 대통령인데 지금 패턴이 묘하게요. 이 세 군데의 그 선거 투표 용지를 다 계산을 해봤더니 머신으로 한 것에서만 힐러리 클린턴이 많이 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컴퓨터 과학자들은 손으로 한 것에서는 이겼는데 왜 머신으로 한 곳 그 지역에서만 힐러리 클린턴이 졌는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원래 이제 그 오바마 행정부에서 러시아가 미국 선거에서 트럼프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그 해킹 같은 것을 한다고 많이 우려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해킹은 사람이 뭐 손으로 한다던가 하는 것에서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컴퓨터에서 이 해킹을 했을 수도 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재검표를 해야지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잡지 뉴욕에 그 같은 보도가 나간 뒤에 녹색당의 이제 또 다른 여자 그 후보요 질 스타인이 그러면 내가 뭐 그렇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무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게 공정하게 클리어를 해야지 되기 때문에 우리 그 재검표를 그 해야지 된다. 이 세 군데의 배틀그라운드에서요 하면서 재검표를 하려면은 지금 뭐 돈도 모아야지 되고 그리고 뭐 어떠한 그 청원 서명도 있어야지 되고 해서 그런 것을 해서 돈은 이미 모았습니다. 이 세 군데 주가 마지막으로 재검표를 요청하는 그런 것을 하는 날짜가 다 다르거든요. 해서 이제 어디가 금요일인가요? 펜실베니아가 금요일인가? 월요일이네요. 펜실베니아는 위스콘신에서는 트럼프 당선자가 0.7%포인트 차로 이긴 것으로 나오는데 미시건주는 위스콘신은 11월 30일인 것 같고 미시건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내일 이제 마감이 되는 그런 곳에 적어도 돈이 뭐 200만 달러는 있어야 되는데 지금 270만 달러 정도는 모았다고 하고요. 해서 본인은 이런데 힐러리 클린턴 캠프에도 이제 과학자들이 먼저 그 컴퓨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전한 겁니다. 캠페인 본부장에게 이렇게 한다 하고 얘기를 했고 먼저 질 스타인이 반응을 했고 질 스타인이 힐러리 클린턴에게도 이제 이 같이 이렇게 해서 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파퓰러 볼트 같은 것을 세보면은 점점 그 격차가 벌어져서 힐러리 클린턴이 그 트럼프 당선자에 비해서 지금 200만 표 이상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22일에 이 그 3명의 사이언티스트 얘기를 주장을 듣고 나서도 여러분들께 이 내용을 전해드리지 않았던 것은 그러한 주장이 일단 현재로서는 확실한 증거라고 말하기는 힘든 것이고요. 정말로 그렇게 뭔가가 조작됐다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이제 뭐 네이트 실버를 비롯한 통계 선거 그 관계자들이 많이 그 얘기를 하기를 그 지금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이론 그 과학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론이 좀 뭐가 정확하지가 않다. 왜냐하면 그쪽 지역 투표가 이제 트럼프에게 많이 나온 지역이 뭐 손으로 했건 기계로 했건 여러 가지 인종이나 그 사람들의 교육받은 유권자들의 이런 것을 보면은 트럼프에게 많이 그 투표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그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에 특별하게 그렇게 신빙성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이 그 선거가 16년 만에 그 당시에 이제 알고 전 부통령이 일반 유권자들의 표 자체는 더 많이 받고 파퓰러 보트는 그러나 이제 선거인단 숫자 때문에 졌는데 다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 측에서는 재검표라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실제로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도요.
롱비치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도 이런 일에 가담을 한다고 하면서 본인의 일을 그 롱비치 시장실인가요? 누군데요? 이제 그만두고 이 일에 그 시작한 사람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질 스타인도 가담을 했고 완전히 그 재검표라든가 뭐 해킹 당했는가 이 문제는 오늘이 끝인 것 같지는 않고요. 잠시 뒤에는 이 내용을 못 전해드렸는데 일단 뭐 광고부터 들으셔야지 되겠어요. 할러데이 쇼핑 얘기부터 좀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2016년 미국의 그 땡스기빙 데이 주말은 2014년, 2013년까지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것도 그 소수 인종이 살고 있는 곳과 또 그 다른 그 좀 인종이 많은 곳이 뭐 백인이라든가 좀 다를 수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전반적으로는 올해 그 할러데이 그 쇼핑 시즌에 지난해보다는 지난해보다는 4.7% 정도 돈을 많이 쓰지 않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요. 올해 평균 한 $300 정도 쓴다고 하네요. 지금부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좀 미리 크리스마스 선물 같은 것도 사놓잖아요. 2012년도에는 한 사람당 한 $200 정도를 썼습니다. Bank Radar Report라는 기구에서 지금 조사한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는데 성인들 가운데서 스토어를 방문해서 뭔가 그 땡스기빙 데이 특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내일 모레가 아니고 내일이죠. 오늘 땡스기빙 데이 맞죠? 내일 23%만이 스토어를 방문한다고 하고 한인분들은 이것보다는 훨씬 많을 것 같다는 느낌 들죠. 그러나 이제 그 꼭 스토어를 가지 않으시더라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리테일 넥스트라는 컨설팅 기구에서 또 조사를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가 일주일 내내 계속됐고 2년 전인 2014년엔 블랙 프라이데이는 프라이데이 그 금요일 하루였는데 올해는 한 달이랍니다. 이미 11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 지금 저희 오늘의 미국을 후원해 주시는 업체들도 이미 모든 분야에서 세일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꾸만 모든 것이 변하는 겁니다. 전에 몇 년 전인가요? 굉장히 추웠던 그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었는데 그렇게 추웠는데도 그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가까운 뭐 글렌데일 몰이라든가 이런 곳에 새벽부터 뭔가 그 싼 물건 싸고 좋은 거 사겠다고 뭐 새벽부터가 아니라 아예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떤 그 스토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의 그 누가 그 참 어떤 일을 하는가 업계를 조금 옮기더라도요. 그 전에 오랜 동안 그 업계에서 일했으면은 몸에 밴 것을 하루아침에 뭐 떨쳐내고 싶어도 떨쳐내지도 않을 테고 그리고 이 트럼프 당선자는 떨치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지금 그 도널드 트럼프 웹사이트에 가면은 모자를 팔고 있습니다. 빨간색 캠페인 할 때 본인이 쓰고 다니던 야구 모자요. 레드캡인데 그것도 이제 뭐 한정판이다 해서 크리스마스 트리에 이렇게 걸어둬서 장식을 할 수 있다 해서 $149거든요. 야구 모자 하나가. 물론 뭐 야구 모자 이것보다 더 비싼 것도 많이 있습니다. 멜로즈 같은 데 가더라도. 그런데 빨간 색깔에 노란색 그 14K라고 하더군요. 14캐럿 맞죠? 네. 그런 것이 막 하면도 번쩍번쩍해요. 해서 본인은 그 웹사이트에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나고 하니까 엄마, 아빠, 당신 자신에게도 선물 주세요. $149밖에 안 해요. 하고 지금 장사하고 있고요. 아마존에서는 똑같은 모자를, 거기에 이렇게 써 있죠. 아메리카를 더 좋게 한다는 그 Make America Great Again이라는 이런 그 글자가 써 있고 똑같은 모자인데 저는 아마존 비싸서 싫다고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똑같은 물건을 비싸게 파는 것은 저는 싫어합니다. 홀푸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브랜드 네임의 어떠한 그 과자나 상품을 홀푸드는 다른 것보다 비싸게 팔아서 그 점은 싫습니다. 또 다른 점은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직원들에게 잘해준다던가 하는 것이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윤을 조금 덜 남기면서 잘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자를 똑같은 모자인데 아마존에서는 $250를 팝니다. $250에. 그래서 제가 아마존닷컴을 또 들어가 봤어요. 시차를 두고 했더니 이제 이 같은 뉴스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나서 그런지 아마존에서는 더 이상 이것을 팔지 않는다. 언제 다시 들어올지 모르겠다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트럼프 웹사이트에서만 $149를 주고 야구 모자를 살 수 있는 겁니다. 미국의 그 패션이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패션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그 나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그리고 나의 성향 같은 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뭐 사회적인 메시지라든가 정치적인 그 분위기, 굉장히 그 정치화되고 있다는 게 오늘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의 보도인데, 옷으로 또 어떤 회사의 물건 같은 것을 보이콧하는 것은 많잖아요. 지금 트럼프 당선자의 딸인 이방카 트럼프가 하는 옷 브랜드라든가 아니면 뭐 보석 브랜드를 지금 보이콧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여자에 대해서 아주 그 험상궂은 그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본인이 사실은 30대 젊은데 너무 좀 상업적 아니에요? 이방카 트럼프는 나와서 아버지 인터뷰할 때 자신의 건 막 입고 또 팔찌에 차고 나오고, 그 다음 날은 바로 또 그 부사장 같은 사람을 시켜서 언론계의 패션 담당 기자들에게 어제 이방카 트럼프가 아버지 인터뷰할 때 그 나간 그 텔레비전에서 바로 $1,400짜리 이 보석을 했습니다. 여기 뭐 금으로 돼 있고 뭐가 박혀 있고 뭐가 저는 좀 불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은가 봅니다. 그게 이제 그냥 사업하는 사람만으로서이면은 그것은 너무 적극적이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겠죠. 그러나 지금 아버지가 여러 가지 그 이슈에 걸려 있고, 또 본인이 그 아버지의 대통령 인수팀에서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거 사주십시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보이콧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런가 하면은 파타고니아라는 뭐 야외 나갈 때 입는 뭐 접으면 딱 한 줌 된다면서요. 그런 곳이나 이 그 신발 파는 탐스 같은 곳은 사회적인 양심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어떤 회사에 따라서는 기후 변화, 빈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곳들도 많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그 트럼프 가족이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에 대해서는 보이콧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그 많다는 얘기요. 그런가 하면은 트럼프에 대해서 지지하는 그런 그 패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화 업체인데 백인 우월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운동화 업체라든가요. 그런데 뭐 타미 그 히어파이거 같은 사람은, 디자이너는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예를 들어서 트럼프의 아내 멜라니아 트럼프는 모델 출신이니까 뭐 늘씬하고 옷 입으면은 그냥 쫙 그 폼이 나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다 우리 디자이너들은 그 차기 퍼스트 레이디에게 옷을 입히고 싶어 합니다. 패션과 정치를 연결시키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상에 아닌 게 어디 있고 아니지 않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많이 하면 그것을 하나의 요즘의 그 유행 내지는 추세 정도로 받아들일 수는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닌가라는 단어 많이 나오네요. 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꼭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 사이에 한국 뉴스들이 전했을까 하고 검색해봤더니 없는 것 같아서 전해드립니다. 현대가 많은 그 지원을 했었던, 지금 세계 랭킹이 143위인 테니스 선수 이덕희 선수가 있잖아요. 태어나서 곧 그 엄마 아빠가 그 청각장애인이라는 것을 알았고, 청각장애인인데 테니스 선수라는 것은 또 그 세계 랭킹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것은 역사상 지금까지 없었고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 아이를 처음에는 그 4살 때 이제 청각장애인 학교에 보냈는데, 기숙사에 다 살게 해야지 되는데 부모님이 힘들지만 날마다 데려가고 데려오고 주말에만 이제 학교에 있게 하고, 나중에는 보통 아이들과 함께 살게 하고 수화를 배우지 않고 입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해서 지금도 이제 가족들과 같이 아파트에 사는데, 어머니는 그 미용사이시고 아버님은 기자신가 봐요. 90%의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도,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마포고등학교에서 잘하는 그 선수를 하겠다 해서 이 이덕희 선수를 그 하이어를 했고요. 충북 제천에서부터 영입을 한 것이고,
테니스라는 것이 소리가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도 결국은 본인이 끊임없이 노력을 했었다는 것이고,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또 코치 선생님이 여러 가지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덕희 선수, 지금은 세계 랭킹 143위지만 그런 핸디캡을 안고도 세계 랭킹 1위다 하는 그런 내용을 어제 아산까지 가서 뉴욕타임스가 이덕희 선수를 이틀 동안 취재했다고 하더군요. 보도했습니다. 감사할 일이 너무 많아요. 이런 분들에게서 용기를 얻는 것. 오늘의 미국은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부에나파게 타이어스 포유, 위스파, 이편안치과, 제중한의원, 이 모든 후원해 주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의 미국을 늘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맛난 음식 드시고요. 요즘 날씨가 조금 로스앤젤레스를 중심으로는 차갑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강혜신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